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1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매년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과만 가져올 뿐 제대로 이룬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만큼은 건강하게 잘 낳아서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네요. 1년 동안 몸 건강히 아프지 않고 무사히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건 곧 있으면 신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저희 가족 전부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올라온 사연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 답이 없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해도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성격을 가지신 어머님 때문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혼 4년 차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호르몬적으로 불균형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하는 대로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몸이 좀 약한 것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먹을 걸 잘 못 먹거나 운동신경이 둔한 건 아니에요. 약하다는 건 병치레를 남들보다 자주 하는 편입니다. 몸 관리에 소홀한 적 없어도 이상하게 감기 같은 게 잘 걸리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나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 먹지만 큰 효과는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임신을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계획할 때는 한 번도 된 적 없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덜컥 아이가 들어서니 온 집안이 놀람과 동시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엄청 갈구셨는데 임신이 되자마자 태도와 표정이 확 바뀌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아이 가지지 못한다고 엄청 구박했었거든요. 노력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어머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을 정도로 저를 막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신됐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해주시는 걸 느끼니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괜히 아들이 아니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 어머님의 행동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임신 초기인데 벌써부터 아들 타령하시는 거 아니시죠? 어머님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아이만 낳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임신이 됐고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아들을 기대하는 건 시엠이 자유인데 그런 것까지 내가 너한테 강요받을 일은 없잖아. 몸 관리나 신경 쓰도록 해라. 그리고 바깥서돈 저랑 따로 얘기 좀 할까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이 되기 전에는 아들, 딸 상관없으니 애만 낳으라고 하셨는데 임신이 된 이후부터 아들을 원하셨어요. 사람 마음 어쩔 수 없이 기대한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찾아왔었네요. 그리고 어머님 회사에 저희 아빠가 일을 하세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던 도중 이런 문제를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된 건지 마침 어머님 회사에서 경비직을 구하고 있어 아빠가 어머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하청 업체의 인력을 관리하시는 분은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면접도 어머님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편 집안은 정말 잘 살아요.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되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사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집안끼리 살아야 문제가 없지.
그렇지 못한 상황은 언젠가 쫓겨나거나 불행한 일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 좋으셨고 남편이 인사시키려 데려온 여자는 제가 처음이라고 신기하게 보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회사를 물려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에 아주버님이 계시거든요. 아주버님은 워낙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셔서 회사에 쏟는 애정 또한 깊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은 충분히 잘 처리해 나가지만 그렇다고 운영 욕심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뒤에서 묵묵히 일 처리를 하는 스타일이죠. 워낙 자유로운 삶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면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이미지가 있을 텐데 시부모님은 크게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고 최대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잘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이 필요한 부분들을 처리해줘야 할 때가 있어서 자잘한 것들을 도와주는데 마침 그날도 남편이 필요한 서류를 서재에 놔두고 왔다며 회사에 갖다 주길 원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보통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거나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 해결하는 담당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곳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자주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왕 온 김에 아빠 얼굴 보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했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주고 급하게 들어가 봐야 한대서 들어가는 모습 보고 난 후에 데스크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상 계단 쪽에 아빠가 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을 살짝 열자마자 급하게 다시 닫아버렸어요. 요즘 몸에 문제 있어요?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빠르지 못한 거예요? 제가 가끔 건물 내부 돌아다니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다른 경비원들은 일 처리 잘하고 있는데 바깥사도는 다른 경비원들보다 두세 배는 더 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건물 안에 있는 직원 전부가 바깥사돈과 저희 집안이 사돈사이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일 처리 못하면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제발 생각 좀 똑바로 하고 일 처리하세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는 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이런 거 간섭하지 않게 잘 좀 처리하시라고요. 비상계단에서 담배 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저 몰래 이런 것들 하나둘 나오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바닥에 침 보세요. 따로 게시물에 올려두긴 하겠지만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처리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들 평생 솔로 만들기 싫어서 결혼시키긴 했는데 잘한 건지도 모르겠네. 아유 속 터져. 반대편 문에서 듣고 있던 충격적인 상황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더 있다가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 주고 일 시키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빠를 사돈지간이 아닌 그냥 단순 경비원으로 보고 하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충분히 좋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려는 어머님의 말투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려운 사이인 만큼 서로가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자 같이 저녁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아빠가 맡은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정말 일을 못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일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시지. 회사 직원분들한테도 평판이 좋아. 아무래도 가족 회사이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계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오히려 걱정까지 된다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직원분들과 인사도 잘하시고 부침성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 다들 회사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왜? 무슨 일 있어? 잘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나도 잘 알고 있어.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불편하긴 하지. 그렇다고 아버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 다른 곳은 월급도 적게 주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그냥 매달 용돈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강하게 거절하시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 용돈 받으며 생활하려고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봐. 운동 겸 움직이시는 거라니까 아버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드리도록 하자. 내가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전해준 말에 고맙기도 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남편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의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 서로가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쉬는 날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지 물어보았습니다. 차라리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 안 가지고 좋은 거 아니냐며 좋게 얘기해 드렸지만 아빠는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해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과 아빠가 비상계단에서 나눈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에게는 2번의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상 말리기도 그랬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던 답을 얻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아빠도 나름대로 회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 같았어요. 건물 관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해야 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출산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 살짝살짝 배 뭉침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몇 주 뒤면 출산 진통이 심하게 올 테니 집에서 대기했다가 진통이 시작되면 그때 산부인과에 들리라며 마음의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몰랐어요. 며칠만 있으면 1월 1일 신정이었거든요. 보통은 그날 각자 집에 있었는데 제가 곧 출산도 하게 되니 어머님이 뱃속에 있는 손자 보고 싶다며 1월 1일 날 오길 원하고 계셨어요. 별 무리 없으면 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배뭉침에 걱정스러운 나머지 아무래도 그날은 집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번 신정 때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알겠지? 뱃속에 있는 손자 아들 발길질은 힘차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어머님, 이번 신정 때는 그냥 각자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제가 배뭉침이 주기적으로 와서 아무래도 조만간 출산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해 줄 수 있으시죠? 저도 웬만하면 갈 텐데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 무슨 부산 정도 되는 거리니? 끼케야 차로 30분 정도 되는데 그걸 못 오겠다고? 시엠이랑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니지? 지금 살짝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려 하는데 잔말 말고 그냥 오도록 해라. 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나도 그냥 있진 않을 거다. 알겠어? 첫째 며느리는 군말 안 하고 바로 온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거야?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쩜 이리 똑같냐? 너희 집안 분수를 알면 알아서 납작 엎드려야지. 안 그래?
어머님은 저희 집안을 은근히 무시하시면서 다른 집안과 비교하고 형님과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형님은 소아치과 의사로 집안도 엄청 잘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저도 며느리인데 잠깐 심기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김없이 형님 얘기가 나오면서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아이한테 스트레스 줄 것 같고 조만간 출산을 해야 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분 탓인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해 하더니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길래 어머님이 신정 때 왔으면 한다고 전화통화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어머님의 말에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 신정 때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의 심기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정날이 다가오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가길 바라며 차에 올라타서 어머님 집으로 출발하려고 준비했어요. 남편은 아버님과 일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잠시 통화를 하며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전날부터 진통 주기가 상당히 짧았었거든요. 어머님은 출발을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출발하려고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다며 어머님의 날카로운 신경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남편도 통화가 다 끝이 났는지 차에 탔어요. 그런데 그날 차가 왜 이리 막히는지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 지났는데도 절반밖에 가지 못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진통이 세게 오기 시작했고 식은땀까지 나길래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하자 남편도 왜 그러냐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 화나셨네요. 뭐라고? 그래서 지금 차를 돌리겠단 말이야? 진통 온다고 해서 바로 출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튀어와라. 여기에서 병원으로 가면 되잖니.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야지. 하여간 하는 짓 보면 미련 곰탱이 같다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집 쪽으로 가면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신정 때도 진료 봐준다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손자 그래도 무사히 나와야죠. 그러자 시어머니 전화 끊으셨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래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과 동일한 결정을 했어요. 산부인과로 차를 돌렸고 입원하자마자 양수가 터지면서 출산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어머님 집으로 향했다면 차에서 양수 터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머님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손자 안겨주면 과거에 있던 일 전부 잊어버린다면서요. 그래서 있는 힘껏 출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저희 부모님께서 산부인과로 찾아와 주셨고 아버님과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아기 보려고 오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단단히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다른 생각했다는 걸 마음속에 담아버리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 워낙 진통이 심해서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힘겨운 진통을 이겨내며 잘생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신기한 듯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형님은 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안에 제가 처음으로 손자를 안겨주었고 아버님 또한 아기를 안아보시며 기분이 좋으셨는지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시는지 아버님께 여쭤봤지만 별 걱정 안 한다는 듯이 나중에 오지 않겠냐며 웃어 넘기셨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전화해서 아기 출산했다고 산부인과로 오시라고 얘기 좀 해봐봐. 내 전화는 받지 않으시네. 나도 계속 전화 시도했는데 안 받으셔. 따로 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기다리면 전화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왔다. 내 전화 기다렸냐? 뭔 호들갑이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리 줘봐라. 나도 안아보게.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왔고 손자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게 풀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이 저희 아빠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번에도 아빠와 단둘이 얘기하셨는데 뭔 일이 있나 싶어 따라가고 싶었지만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계단에서 꾸짖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럴 거라 예상했어요. 남편에게 뒤 좀 따라가 보라며 부탁을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언성이 높아진 걸 듣게 되었고 무슨 일인지 싶어 시댁 집안 모두 돌아간 뒤 어머님과 저희 식구만 남아서 얘기하던 도중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결국 힘든 몸을 이끌며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라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하시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죠? 그걸 제 입으로 또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 사돈이 일 처리하는 게 제 기준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사돈지간 한 건물에 같이 있는 자체도 남들 시선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된 거니 더 이상 토달지 마세요. 이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기 전에 가족의 이미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당신들 뒤나 닦아주면서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결정한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결정한 겁니다. 혹시라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쓰잘머리 없는 일은 안 하시겠죠? 그게 오히려 양가 집안 더 힘들어진다는 거 꼭 새겨 들으세요. 오늘은 늦었으니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고 눈빛에서는 화가 난 듯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스친 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자기가 한 말에 토를 달거나 문제를 삼을 시 그에 따른 일들은 전부 제 탓이라는 말이 확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빠 옆으로 다가가 이참에 장모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용돈 받아 쓰는 게 마음 편하고 좋으실 거라고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어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아빠는 어색한 웃음으로 그래도 챙겨주는 건 박서방밖에 없다며 속으로 끓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도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빠와 어머님이 아빠가 퇴사를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두 분이서 따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이 유모차 태우고 시내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 회사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 한 장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며 부탁을 해서 거리도 멀지 않아 운동 겸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서류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이 아빠를 뒤따라 가고 있었어요. 뭔가 싶어 그 뒤를 따랐고 어느 카페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을 밟아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보고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지만 사돈께서 회사의 인원 총괄 담당이라고 사람 막 자르거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얘기하면 될걸. 다짜고짜 해고라뇨.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며느리 하는 짓이 워낙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막말로 가진 거 없는 집안 결혼시켜줬더니 자기가 무슨 진짜 재벌집 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집안 살림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무슨 말은 그리도 많은지 이런 말 끝도 없어요. CMI를 어떻게 받길래?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래서 제가 훨씬 위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싶어 사돈 해고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번 일은 저도 덮어둘 테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없는 집안 걷어들였으면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제 말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서류 어디 있어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없는 집안 걷어들였다는 말을 아빠한테 서슴없이 꺼내고 아빠 얼굴에 대고 제 욕을 하는데 어느 누가 자기 자식 욕먹는 꼴을 보고 싶겠어요. 분명 엄청나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걸 표정 보고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 뭐가 있는 건지 싶어 꺼내서 읽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서류는 그동안 회사 직원들과 하청 업체에게 돈을 뜯어갔던 서류였어요. 한마디로 로비 문서였습니다. 꽤 많은 업체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일자리를 돌려가며 일을 할 수 있게 아버님 몰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청 업체는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셨으니 아버님은 당연히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따로 챙겨두고 있던 돈들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금액대가 엄청났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빠는 벌써 남편에게 서류를 전부 전달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고 그 서류를 제가 보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어머님도 점점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셨는지 협박 같은 어조로 아빠를 위협했어요. 우리 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저희 집안 모두를 천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여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한 분이 건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때 받은 서류가 저에게도 정말 충격이었죠. 하지만 가족들끼리의 문제라서 저만 조용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양가 집안이 잘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사돈은 저와 제 딸에게 하루하루가 달라질 정도로 막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서류는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서류를 건네지 못하겠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이 사람 먹여주고 채워줬더니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네. 내가 이래서 천한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없는 것들이 자존심 하나는 더럽게 세가지고 그거 하나 잡았다고 나를 가지고 노르려 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쫄딱 막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당하기 마련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빠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급하게 어머님을 붙잡으러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방향이 시댁 쪽이길래 저도 급하게 택시 타서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모차를 싣고 품에 아이를 안은 다음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머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시댁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문을 열자마자 제가 뒤에서 소리쳤고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며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시댁에 찾아올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고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말투로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한테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면서 오늘따라 저희 집안이 가지가지 한다며 서류 안의 내용을 펼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보시다가 동공이 마구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로비를 받았던 내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있던 내용이었죠. 어머님은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서류는 딱 봐도 복사본이었습니다. 분명 원본은 아빠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아빠에게 정중히 사과하시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확실하게 어머님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제 뒤를 따라오면서 아빠를 설득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 말 섞기 싫다고 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어머님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고 저보고 뒷수습하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난리를 치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너까짓 게 지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게 나를 무시해?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나도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기어오르는 게 시엠이 잡아먹으려 들어? 어머님, 저는 여태껏 제 의견보다는 어머님 의견에 따르려고 항상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을 그냥 노예처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투 보면 그게 느껴져요. 잡일이나 해주는 집안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가만히 안 있으면 저도 그냥 두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찢어버린 서류가 오늘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저희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본 거고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겠죠? 어머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머리채 잡은 거 미안하다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어머님을 있는 힘껏 밀쳤어요. 아버님의 성격도 만만찮은 성격이라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물불 안 가리시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버님도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카페에서 어머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아버님한테 전화가 오자 급하게 받으셨고 수화기에서 목소리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사색이 돼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아버님은 어머님과 엄청나게 다투셨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자리에서 어머님은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어야 했어요. 그동안 저희 집안을 함부로 대했던 점과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댄 또 다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양가 집안 모여있는 상태에서 저희 가족에게 빌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모두들 보는 시선과 자존심 문제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입을 꾹 닫으셨고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전화 한 통을 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서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짧은 기간도 아닌 오랜 기간 아버님을 속이며 뒷돈을 챙겼다는 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결국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대성통곡하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님이 그동안 힘들게 이뤄오신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은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았고 남편과 아주버님 뒤를 봐주며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봐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시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신정이 다가오니 또다시 어머님이 생각나네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든 사람을 함부로 하대하거나 속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정에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졌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무슨 일이든 정직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